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집회가 열렸죠. 그런데 최악의 폭력 시위였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이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반국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방화자 검거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자, 일단 태극기를 태운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아마 이 사진 오늘 방송 또 신문 통해 접하신 분들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박정훈 앵커 옆으로 지금 한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냐면은 지난 18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 세월호 참사 그 범국민 대회 그 집회가 강화문에서 열렸는데 결국 경찰들과 대치하던 도중에 한 20대 남성이 바로 태극기를 태우는 그런 정말 잘못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 남성에 대해서 아직 신원 파악, 그러니까 아직 검거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왜 아직도 신원 파악이 안 되죠? 지금 화면에 보면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있기 이렇게 때문에 가리는 모습이 나오죠. 누구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오늘 뭐 조금 있다가 이제 황교안 장관 답변 장면도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어떤 이 사람의 신상을 지금 파악 중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할 텐데 이남희 팀장 일단 네티즌들의 분노, 누리꾼들의 분노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봐도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잃고 시위할래 법 위에서 노는 시위 용납을 못한다. 어떤 나라를 부정하는 행위 때문에 비판을 한 거고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3.1 운동에서 태극기 지키려다가 일본군 총칼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그렇게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지켰던 태극기를 이렇게 손상시키다니 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죽어간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저런 방식의 시위는 무엇을 위한 시위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불태운 이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하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그 집회장에서 태극기 불태운 장면이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기 모독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견은 국기 모독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불태운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걸 두고도 그냥 방치를 내놓으면 그게 국가입니까? 검경을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검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태극기를 태울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태극기를 소각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뭐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 이상의 어떤 이 사람들에게만이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한데요. 여상원 변호사께서 혹시 한번 알고 계신 내용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태운 사람이 과연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받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권의 상징으로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기 모독죄가 성립하냐 안 하느냐 그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종북 좌파로서 우리나라를 종북 좌파들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태웠다면 국기 모독죄가 될 것이고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로 했다면은 이건 국가가 아니고 정권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 때문에 국기 모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종대 부국장께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 텐데 이 태극기를 태웠다. 이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여성원 변호사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다른 부분도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상만으로는 그 태극기가 지금 불태우는 장면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극기를 불태우기 전에 저 친구가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 난 오히려 무슨 사회주의 사유를 지향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체제 근간을 만약에 그거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바로 국기 모독죄고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저
저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약 한 800여 좌파 단체가 다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단체의 깃발만 크게 들고 나온 단체만 무려 170여 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범국민 대책회의로 나온 상태여가지고 저 태운 상태가 일견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대책들에 대한 항의 어떤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국기 모독죄가 여상원 변호사 얘기처럼 좀 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실제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국기 모독죄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맞아야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쉽게 태운 행위 자체만 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여상원 변호사님.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처벌받은 사례? 국기를 태워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고요. 단 한명숙 전 총리가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하셨을 때 분향하면서 태극기를 밟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 장면이네요. 예,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저 장면인데 대형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장면인데요. 예. 예. 근데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국가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 처분을 내렸죠. 아, 그랬군요. 결국에는 태극기를 태우는 저 행동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질서를 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당국의 조사와 또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은 안 했는데요. 법조인께 이제 여쭤봤더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법 그 자체에 어떻게 국기를 취급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국기와 함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함께 묻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불태워서 훼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는가? 형법 105조에는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태우는 행위 자체도 만약에 처벌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자, 일단 저 태극기를 저렇게 태워서 저게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 충격을 합리적인 사법 질서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짧게 또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국가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본인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겠죠. 난 대한민국 국가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저 태운 저 사람의 과거 행적, 예. 과거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 특히 폭력적 시위에서 어떤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위, 가령 무슨 메가더 동상 파괴라든지 어떤 또 주한미군 기지 어떤에 대한 공격,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과거 어떤 시위 전력이 있는지, 이런 폭력 집회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 저것을 그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본다라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태극기는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3.1운동 때에도 태극기를 들고 국권 회복을 부르짖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태운다라는 자체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일단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런 외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정황 또 과거의 그 어떤 전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대로 만일에 이게 제 태극기를 태우는 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보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태운 사람의 지능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와 정권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말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로 태웠다. 이 때문에 그 모독죄의 그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근데 지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시위를 한 건지 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제도 뭐 출연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점이 아직 부족하고 정부의 잘못이 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밝혀달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일주기가 지났는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약속이 없다. 다시 말해 세월호 인양을 대통령이 즉각 약속을 하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그 여기에는 그 조사 인원과 구성 운영, 이러한 그 또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정부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있고 해수부의 그 국장이 이걸 총괄하게 돼 있다. 따라서 말하자면 피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가 어렵다. 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정토록 해라. 라고 해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미 이 부분을 수정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양 부분에 대해서도 세월호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그 전문 조사 결과가 사실상 거의 다 나와서 대통령이 이미 사실상 인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위에서 요구하는 공식적 목적은 이미 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왜냐? 사실 여기 시위에 그 어제 외곽에서 나와서 그저께 와서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여기 또 저희 광화문에서 많이 오가는 저희 같은 경우 많이 보는데 실제 시위 현장 뒷부분에서 많이 불려진 구호는 박근혜 퇴진, 과도 정부 구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큰 구호 이렇게 프랜카드 여기에는 세월호 즉각 인양인데 귀탱이에 가보면 요만하게 프랜카드로 박근혜 퇴진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여기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집회의 그 주도 세력의 성격도 과거에 많은 폭력 시위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많은 부분 그 나가보면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과연 목적이 세월호를 애도하고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품게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박성원 논설위원의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좀 보충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외쳐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세월호의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미 세월호의 시행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어떤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주 격렬한 욕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해하는 부분, 공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유족들이 만약에 분노를 할 때 같이 좀 만나서 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지금 예를 들면은 유가족들한테 평균 8억의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어떤 희생, 사고에 의한 희생에 의해서 8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고액으로 나간 거거든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보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쓴다면 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앞으로 시위라든가 이런 데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집회가 세월호 일주기 4월 16일부터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일 집회에서도 경찰과 충돌이 있어서 이때 경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을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경복궁 앞에 강화문 현파 있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연자농성이에요. 연자농성은 한 100여 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7일 00시 좀 넘어왔고요. 그 유가족이 시위자들이 수는 모르지만 또 유가족 숫자도 모르지만 유가족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성이라는 게 팔을 끼고 하는 게 농성이잖아요. 못 체포하게끔 밀고 땡기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하니까 그래서 잡아 땡긴 거예요. 그 와중에 저를 넘어뜨리니까 저를 뭐 뒤에서 잡아 땡기는데 어떻게 힘을 씁니까? 그냥 그 상황에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관할 경찰서장이 그 불법 집회자들에게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해산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피의자 권리를 보호했으면서 그 사람들 고지를 했어요. 이렇게 미란다 원치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그런 걸 다 고지하고 난 다음에 수차례 시간을 뒀어요. 환경 진압이라는 얘기는 그건 좀 오차가 있지 않나. 제가 정신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이런 놈이 머리가 좀 깨졌었는데 CT 찍고 뭐 입원해가지고 MRI도 찍고 해가지고 피하고 뼈 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토요일에 있었던 시위 현장, 경찰차가 70여 대가 부서지는 그 시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시위 현장 얼마나 그 엉망이었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희가 좀 그 3D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장면을 막대기로 잡아서 만들어봤고요. 자, 지금 1만 명이 이걸 오후 모였던 4시 그 상황이죠? 반까지 바로 서울광장에서 그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에 참석한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세월호 일주기 행사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빨리 유가족이 있는 광화문으로 가주세요. 이건 제가 들게요. 그래서 바로 그 광화문 시위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에서 바로 이렇게 차벽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아섰는데요.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신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군요. 이렇게 가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왜냐 이렇게 차벽이 막아섰는데 이 지금 집회 참석자들이 차에다가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차에게 뭘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 부상도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경찰들도 뭐 캡사이신, 그러니까 최루액 같은 것들을 뿌리고 하면서 아주 그런 그 공방이 커졌습니다. 결국은 이 시위대가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우회해서 청와대로 행진한다면서 다시 한번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폭력 행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화면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동선이 이어졌는지를 화면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 갈등이 빚어질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다루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소통의 부족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이렇게 폭력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또 과격 진압도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큰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조금 더 성숙돼야 되겠다.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연행이 됐더라고요. 98명이 연행이 됐다. 그렇게 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계속 아주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경찰이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엄격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겠다 경찰 대변인이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난 집회에서도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또 카메라에 다 고스란히 잡혔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어떤 과격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뒤져도 정부에서 제사라도 지내줄 거예요. 내가 죽이고 나서 너를 크게 하나 달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저는 광화문에 안 떠납니다. 3일밤 세워가지고 내가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내가 죽여버리려고 말았거든요. 나 진짜 행복하고로 날아가가지고 헬기 진짜 딸내미를 내서라도 날아가서 그 집어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 비행기 타고 내릴때 내가 비행기 폭파버릴 거예요.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모가지 비틀어버릴 거라고요. 나 지금 불에 배는 거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으셨을 텐데 정말 과격한 얘기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정리해서 우리 사회가 저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사회가 아까 그 차벽이 가로막아서 경찰차를 차벽이 가로막아서 경찰차를 뭐 공격했다. 그 차벽이 가로막으면 경찰차를 때려 부시고 경찰관을 때려 패도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고 전 세계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그 본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가령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내든지 어떤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공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유가족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성원을 하고 1년 동안 같이 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극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아파하고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고쳐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자고 그 진통을 겪어가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게 있으면 시행령을 고치고 보완해서 같이 나가는 자세가 돼야지 저렇게 어떤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세력에게 계속 이끌려가면은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표류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가 여야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당, 야당 각각 어떤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세월호 추모 집회가 반정부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반정부 폭력 시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의 신의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여 명을 연행했고 폭력 집회로 규정하면서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게 헌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장벽으로 가로막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저렇게 다릅니다. 이남희 팀장,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바로 저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현장에 있었다? 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그 당시 상황을 트위터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대포를 쏘았는데 경찰에서 나는 물대포 맞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박정훈 앵커 옆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물대포 발사 중인데 시민들 물러서지 않고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 중이다. 나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라면서 현장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연행된 사람 중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폭력 시위 그리고 경찰을 폭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